네가 속물인지 테스트 좀 해본 건데 그걸 못 참고 바로 긁네. 잔액 2만 원도 없는 깡통 카드를 쥐어준 남편의 비열한 카톡이었습니다. 나이 마흔에 늦게 시집왔으니 이혼녀 딱지가 무서워서라도 꼼짝 못할 거라 믿었던 새파란 연하남. 제 50평 아파트에 옷까지만 들고 무임승차한 주제에 감히 누굴 테스트하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쳐들어가 그놈이 뻔뻔하게 입고 있던 제 돈으로 산 명품 옷까지 싹 다 벗겨버렸습니다. 한겨울에 알몸으로 쫓겨난 건방진 놈의 최후.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통쾌했던 2주간의 결혼 생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소위 말하는 골드미스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처럼 제가 딱 정해진 완벽한 길만 걸어왔다고들 말해요. 서울 노른자위 땅에 있는 50평대 아파트 자가에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명절이면 사랑하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제 능력으로 일군 이 여유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죠. 결혼이요? 제 인생 사전에 그런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일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평생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연하남의 다정함에 속아 딱 2주 동안 아주 지독한 환상에 빠졌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완벽했던 인생에 함부로 흙발을 들이밀었던 기생충 같은 놈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결혼식을 올린 지 딱 2주차가 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집에서 빈둥거리길래 저녁거리라도 살 겸 혼자 집 앞 마트로 향했죠. 카트에 채소며 두부며 가볍게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문득 남편이 호기롭게 제 손에 쥐어주던 카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명색이 가장인데 자기 돈을 마음껏 쓰라며 큰 소리를 치던 그 잘난 급여카드였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지갑에서 그 카드를 꺼내 캐셔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던 직원의 손이 멈칫하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는 거예요. 손님,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2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거든요. 뒤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제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제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치고 쫓기듯 마트를 빠져나왔죠. 비닐봉지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30 후반의 멀쩡한 직장인이라는 남자가 통장에 2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던 찰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죠. 네가 속물인지 테스트 좀 해본 건데 바로 긁네.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는 동안 제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오르던 조금 전과 달리 아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테스트라니. 감히 내 집에 무임승차한 주제에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비열한 문장을 노려보는 제 머릿속으로 잊고 살았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집안은 늘 코를 찌르는 술냄새와 부서진 세간살이 그리고 엄마의 억눌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냈죠. 방구석에 웅크려 귀를 막고 덜덜 떨면서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오직 돈을 벌어 완벽하게 독립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라 일과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코피를 쏟아가며 스펙을 쌓았고 그 결과 지금의 완벽한 자립을 이뤄낸 거였거든요. 그렇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녀석이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고 며칠을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귀찮은 마음에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 10번이나 주선자를 졸랐다는 그 남자의 끈질긴 직진에 결국 못 이기는 척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글서글한 인상에 단정한 슈트 차림을 한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입에 발린 칭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식사하는 내내 제 접시에 정성스레 음식을 덜어주고 제가 지나가듯 한 말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다정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 평생을 긴장 상태로 일만 하며 팍팍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 맹목적인 호감과 부드러운 직진은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더라고요. 굳게 잠겨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아주 서서히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위해주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내 남은 인생의 한 편을 내어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뼈아픈 착각에 씨앗이 움트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트 앞 길바닥에 서서 그 조롱 섞인 문자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그 모든 다정함이 얼마나 역겨운 위선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곁을 내어준 호랑이 굴에 겁도 없이 발을 들인 하룻강아지 한 마리가 제 콧수염을 건드린 꼴이었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 손잡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손등에 푸른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르던 주먹 앞에서도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버텨냈던 제 지독한 도끼를 이 알량하고 찌질한 놈이 건드려버린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넣고 곧장 집을 향해 분노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밤 이 기생충 같은 놈의 허울 좋은 가죽을 아주 완벽하게 벗겨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줄 작정이었거든요. 그 기가 막힌 카톡 문자를 노려보며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지난 몇 달간 그놈이 제게 쳤던 완벽한 사기극들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그놈이 쳐놓은 얄팍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 꼴이었거든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무렵 그는 제 과거의 상처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수시로 강조했죠. 주말마다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며 건실한 청년 코스프레를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같이 술에 절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때문에 남자들의 술자리 문화에 지독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그놈의 그런 어필은 정말 치명적인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게다가 은근슬쩍 자기 재력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데이트하다가 툭하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주식 수익률이 어쩌고 자기가 갭투자로 사놓은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네 어쩌네 하며 입을 털었죠. 저는 그놈이 돈이 많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 밥벌이는 확실하게 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제 팍팍한 인생에 그 다정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연하남의 직진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연애 감정이라는 걸 느끼며 저는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인생의 짐을 조금 나눠들고 함께 걸어가도 좋겠다고 뼈아픈 오판을 내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대놓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나이가 40이라니. 우리 아들보다 한참 위잖아. 요즘 여자들 능력 있으면 뭐해? 나이 먹으면 다 소용없는 걸. 잔을 만지작거리던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면에 나이 타령을 하며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얄미운 태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혜진이 좋아서 10번도 넘게 쫓아다녀서 겨우 허락받은 거야. 한 번만 더 혜진이 무시하면 나 엄마 안 봐. 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며 저를 감싸고 도는 그 든든한 상남자 코스프레에 저는 그만 마음이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극성이어도 남편이 저렇게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결혼 생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그 든든하고 능력 있던 남자의 진짜 미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부터 스드메, 혼수까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시원시원하게 결제하며 진행할 때만 해도 그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하루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신혼집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냐고 묻자 그는 갑자기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혜진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투자한 돈이 주식과 부동산에 꽉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지금 빼면 손해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우리 첫 신혼집은 전세 대출 받아서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짐진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불쌍한 척을 하는데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제 눈에는 그 모습마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쿨하게 선언하고 말았죠. 뭘 그렇게 걱정해.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50평이라 둘이 살기 충분하니까 그냥 내 집으로 들어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놈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올라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한 척, 미안한 척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땡전 한 푼 없이 서울 노른자위 50평대 아파트에 입성하게 된 그 비열한 환희를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재력은 온데간데 없이 달랑 자기가 입을 옷가지가 든 캐리어 몇 개만 끌고 제 집에 뻔뻔하게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식장 예약부터 혼수가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까지 오롯이 제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100% 세팅된 화려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버질로드를 걸을 때만 해도 겉보기에는 완벽한 선남선녀의 결합이었겠지만 실장은 제 든든한 자본력으로 만들어낸 한 편의 아주 비싼 연극이나 다름없었죠.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짐 정리가 얼추 끝난 결혼 2주차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부부로 맺어진 이상 생활비와 경제권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진지하게 대화를 제안했어요. 제 연봉이 그놈보다 훨씬 높고 집까지 제가 해왔으니 각자 수입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떼어 공용 통장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자는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남편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바지 주머니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카드 하나를 쑥 뽑아서는 제 손바닥 위에 턱하니 얹어주더라고요. 명색이 가장인데 째째하게 반반 나누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내 급여 카드니까 마누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마음껏 긁어. 오빠가 우리 집 다 책임질 테니까 넌 내 돈 펑펑 쓰기만 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허세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안도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투자금이 다 묶여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 아파트에 맨몸으로 기어 들어올 때는 솔직히 얄미웠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내 등골까지 빼먹을 빈대 같은 놈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기어코 제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큰 소리를 치길래 그 알량한 남자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못 이기는 척 카드를 지갑에 챙겨두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집 앞 마트에서 저녁거리로 쓸 채소와 두부를 가볍게 고른 뒤 그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남편이 쥐어준 카드로 처음 결제해 본다는 묘한 기대감도 잠시뿐이었죠. 캐셔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포스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잔액 부족이라는 붉은 글씨는 제 안일했던 착각의 장막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고작 2만 원짜리 장바구니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깡통 카드를 쥐어주고서 가장 노릇을 운운했다니 계산대 앞에 선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불덩이를 얹은 것처럼 극심한 수치심이 몰려왔어요. 황급히 제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보인 그놈의 카톡 메시지는 저를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요. 네가 속물인지 테스트 좀 해본 건데 바로 긁네. 화면 속 비열한 글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동안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소리와 함께 온몸을 돌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땐 돈이 다 묶여 있다는 치졸한 핑계로 입을 싹 닫고 내 피 같은 아파트의 옷까지만 들고 무임승차한 놈이 감히 나를 테스트해. 자기가 던져준 미끼를 냉큼 무는지 안 무는지 직간 놈이 감히 내 양심을 시험에 들게 해. 어금니를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턱관절이 부서질 듯 얼얼하게 아파왔습니다. 마트 비닐봉지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그놈이 저를 나이 많은 혹으로 보고 빈 껍데기뿐인 깡통 카드 하나 던져주며 신혼초 기선제압을 하려 들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도 버텨내며 오직 제 힘으로 아등바등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벽에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오물이 튀어버린 겁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저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웅장하게 솟아있는 제 아파트를 향해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 바닥을 콱콱 찍어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이 얄팍하고 벌레 같은 인간과 단 1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맹렬한 살이마저 끌어올라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제 모습은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으러 가는 한 마리 맹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층수를 알리는 붉은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차갑고 명석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장난질을 쳤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뼈저리고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숨을 한번 길게 내뱉고는 거침없는 손길로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이제 달콤했던 착각의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뻗는 제 눈빛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노려보던 그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죠.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넓고 쾌적한 거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공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급 수입 가죽 소파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상대로 그 파렴치한 장난질을 쳤던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주 길게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제가 카드를 긁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이놈은 제 돈으로 산 푹신한 소파에 늘어져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실실 쪼개고 있었던 거였죠. 그 오만방자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소름이 돋으며 핏대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생생하게 맛보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자마자 쿵쿵거리며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비닐봉지를 소파 앞 대리석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고 카톡 메시지 화면을 띄운 핸드폰을 그놈의 코앞까지 바짝 들이밀며 살벌하게 쏘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속물 테스트? 네가 뭔데 나를 테스트해? 제 날선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놈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 하며 여유롭게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핸드폰 화면을 힐끔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뭘 그런 걸 가지고 정색을 하고 그래. 네가 혹시나 내 돈에 껌뻑 죽는 속물인지 확인 좀 해본 건데. 설마 고작 2만 원 안 긁혔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명색이 억대 연봉자라면서 엄청 쪼잔하게 구네 진짜. 그 비열하고 경박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아주 차갑고 투명한 얼음덩어리로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놈의 입에서 튀어나온 속물이라는 단어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절단해버린 거죠. 저는 그놈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시커멓고 추악한 본심의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기만 하자 그놈은 자기가 제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예 소파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건들거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속내를 본물 터지듯 줄줄이 뱉어내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누나가 나이 꽉 차서 늦게 결혼했잖아. 주변 시선도 있고 하니까 이혼녀 딱지 붙는 거 무서워서라도 나한테 꼼짝 못할 줄 알았지. 신혼 초에 내가 확실하게 경제권 쥐고 기강 좀 잡으려고 한 건데 이 정도로 열폭할 줄은 몰랐네. 그냥 오빠가 돈 관리하겠다고 좋게 말할 때 넘어가면 좀 좋아. 이혼녀 딱지가 무서워서 꼼짝 못할 거라는 그 얄팍하고 오만한 착각.
제가 나이 때문에 약점을 잡혀서 신혼집도 100%내 돈으로 해오고 평생 자기 지갑 노릇이나 착실하게 해줄 돈 많은 호구로 보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제 지독한 생존 본능과 도끼를 고작 이따위 알량하고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평가하고 통제하려 들다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낮 없이 일해서 쌓아 올린 제 견고한 재력과 자존심을 이 새파랗게 어린 기생충이 아주 우습게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차갑게 식어내린 심장 한가운데서 시퍼런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놈을 향해 한쪽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혼녀 딱지? 네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그깟 딱지 100번이라도 화려하게 달아줄 수 있어. 넌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아웃이야. 당장 이혼해. 제 입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날카로운 선고가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게 건들거리던 그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뒹구는 비닐봉지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버리고 그놈의 얼굴에 대고 굶주린 맹수처럼 포효하듯 소리쳤어요. 당장 네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네 얼굴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 손에 끌려나가기 전에 당장 내 발로 나가라고. 진짜로 살기가 번뜩이는 제 압도적인 기세에 완벽하게 짓눌린 그놈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 구석으로 엉거주춤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 나이를 운운하며 뻗대던 그 당당하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빨을 덜덜 떨며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찌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니 혜진아. 왜 이래 갑자기. 친한 선배가 신혼 초에 경제권으로 꽉 밟아놔야 평생 편하게 산다고 꿀팁을 줘서 내가 잠깐 장난친 거야.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나이 먹고 시집 와서 혼인신고 하자마자 이혼하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텐데 누나가 손해잖아. 친한 선배의 꿀팁이라는 그 천박하고 구차한 변명에 이어 끝까지 제 나이를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늘어놓는 그 꼴을 보니 정말이지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소를 나누어 마시는 것 자체가 제 완벽한 인생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는 걸 깨달았죠. 기생충처럼 제 재력에 빌부터 피를 빨아먹으려던 놈이 자기 목숨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남 탓을 하며 꼬리를 마는 동시에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 드는 모습이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요. 소파 구석으로 몰려 덜덜 떨면서도 당장 이혼하자는 제 서슬퍼런 선고에 그는 끝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뻗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부부싸움 한번 한 걸로 유난 떨지 말라며 오히려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 알량한 남자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눈을 부릅뜨는 비참한 꼴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끓어오르던 숨을 차분하게 고르고 아주 서늘하게 가라앉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곧장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그놈이 제 집에 기어들어올 때 끌고 왔던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캐리어를 소파 앞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어요. 이거 똑똑히 봐. 이 넓은 50평짜리 아파트 완벽한 4명이야. 거실에 있는 저 최고급 가죽 소파부터 부엌의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네가 밤마다 덮고 자는 저 비싼 구스 이불까지 전부 내 돈으로 샀어.
네가 이 집에 보탠 거라곤 그 알량하고 빈약한 몸뚱이 하나뿐이잖아. 제 매서운 호통에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자기 옷가지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완벽하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뻣뻣하게 굳은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차갑고 예리하게 훑어내렸어요. 그가 지금 뻔뻔하게 걸치고 있는 백화점 한정판 명품 티셔츠와 바지 역시 결혼 전 제가 남자친구 기 좀 살려주겠다고 큰맘 먹고 사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거든요. 제 싸늘한 시선이 옷에 머무는 것을 느꼈는지 그가 움찔거리며 옷깃을 여미려 할 때 저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팍을 정확히 가리키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지금 뻔뻔하게 입고 있는 그 명품 옷도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당장 벗어. 제 입에서 나온 상상조차 못한 명령에 그는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미쳤냐고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사람한테 겉옷을 다 벗으라고 하냐며 방방 뛰는 꼴을 보며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다이얼 화면을 켜고 경찰에 전화를 걸기 위해 숫자를 하나씩 꾹꾹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옷 안 벗고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무단 침입죄랑 처음부터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 결혼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벗고 꺼져. 경찰서 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액정 화면과 진짜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제 살벌한 손가락을 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깨달은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 회사와 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 알량한 허세를 남김없이 짓눌러 버렸을까요? 그는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더니 결국 떨리는 두 손으로 명품 티셔츠의 밑단을 부여잡고 훌렁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지 버클을 푸는 손가락이 공포에 질려 마구 꼬이는 꼴을 저는 팔짱을 끼고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지독하게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감상했죠. 결국 속옷 한 장만 간신히 남긴 완벽한 발라 상태가 된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두 팔로 가슴을 가리고 잔뜩 웅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제권 운운하며 기강을 잡겠다던 그 거만하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이 쭈뼛선 맨살을 드러낸 채 바들바들 떠는 한 마리 애처로운 벌레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더러운 몰골을 향해 성큼 다가가 맨발로 서 있는 그의 등짝을 슬리퍼로 자비 없이 거칠게 때려버렸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를 복도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자 그는 중심을 잃고 쿵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어요. 한겨울 밤의 매서운 칼바람이 복도 창문을 타고 들이쳐 그의 헐벗은 맨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동정심도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내 완벽하고 소중한 공간에 내 그 더러운 흔적 한 톨도 남기기 말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이대로 꺼져. 포효하듯 소리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비 없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그 사람과 저 사이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 묵직한 마찰음이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경쾌하고 통쾌하게 들렸죠.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도어락 설정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그가 절대 유추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숫자로 즉시 바꿔버렸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철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혜진아, 내가 진짜 생각 모자랐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밖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어떡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방금 전까지 이혼녀 딱지 운운하며 제 나이를 조롱하던 그 새파란 입술로 살려달라며 싹싹 비는 꼴이라니. 그 비굴하고 찌질한 울음소리를 가만히 감상하는 제 입가에는 아주 짜릿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의 불쾌한 눈요깃거리로 만들기 전에 이 소란을 확실하게 끊어놓아야 했기에 저는 거실벽에 붙은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 스피커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당장 거기서 입 닥치고 안 꺼지면 우리 아파트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게시판에 네 알몸 사진 고화질로 쫙 뿌려버린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당장 네 발로 단지 밖으로 나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복도로 울려 퍼진 제 얼음장 같은 경고에 미친 듯이 문을 부술듯 두드리던 소리가 숨을 멈춘 듯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찰박거리는 맨발 소리가 비상구 계단 쪽을 향해 다급하고 허겁지겁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비참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인터폰 화면을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제 완벽한 인생에 겁도 없이 기어들어왔던 가장 끔찍한 오물을 남김없이 씻어냈다는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제야 제 50평 아파트의 공기가 비로소 맑고 고요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밤이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통해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에 속옷 차림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 사람이 결국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수건 하나만 빌려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중요 부위만 간신히 가린 채 콜택시 뒷좌석에 구겨져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는 그 비참하고 찌질한 꼴을 전해 들으며 저는 아침 모닝커피를 아주 여유롭고 달콤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 알몸으로 쫓겨났으면 창피한 줄 알고 쥐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정상일 텐데 며칠 뒤 제 회사 책상 위로 아주 기가 막힌 서류 봉투 하나가 날아왔는데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악질적이고 지독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였죠.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이고 사실상 제 집에 짐가방 하나 들고 무임승차한 주제에 단 며칠이라도 공동생활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겠다는 아주 파렴치하고 뻔뻔한 내용이었죠.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50평짜리 아파트의 지분을 내놓으라는 그 천박한 요구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이 기생충 같은 놈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버리겠다고 다시 한번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던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 1층 로비가 발칵 뒤집혔다는 보안팀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내려가 보니 아주 볼만한 총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로비 한가운데 서서 출입하는 제 회사 직원들을 붙잡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알몸으로 쫓아내. 네가 기가 드세서 내 귀한 아들 앞길을 막고 길을 죽였잖아. 당장 위자료 내놓고 내 발밑에서 싹싹 빌지 못해? 저를 발견하자마자 삿대질을 해대며 회사 로비가 떠나가라 악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며느리 직장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제가 창피해서라도 쩔쩔매며 자기 아들에게
지분을 떼어줄 거라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천박한 고함 소리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곁에 서 있던 사설 경호팀장님과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턱짓으로 아주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출입구를 가리키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저분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 오기 전까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단 한 발자국도 회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막으시고요. 제 차갑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다가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발버둥을 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허우적대던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질질 끌려 나가며 회사 밖으로 완벽하게 내동댕이 쳐졌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 꼴을 로비 유리창 너머로 여유롭게 감상하며 저는 곧바로 국내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인단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수임료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붙으려던 사람들에게 진짜 자본주의의 매운맛이 어떤 건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줄 작정이었거든요. 제 의뢰를 받은 에이스 변호인단은 그 사람 측의 악질 변호사를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 수준의 법적 대응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그 사람이 신혼집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았다는 제 100%자가 증빙 서류를 아주 두껍게 묶어 제출했어요. 거기에 더해 2만 원도 결제되지 않던 그 사람의 초라한 급여 카드 내역과 저를 늙은 호구 취급하며 속물 테스트를 운운했던 그 끔찍한 카카오톡 캡처본까지 남김없사 장고로 들이밀었죠. 제가 제출한 완벽하고 철저한 증거 자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던 재산분할 청구는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악질 변호사마저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걸 완벽하게 깨닫고는 착수금만 챙긴 채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렸거든요. 변호사마저 잃고 홀로 남겨진 그 사람은 제가 기만당한 정신적 피해와 사기 결혼을 근거로 역청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 폭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완벽한 파산 직전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히자 회사 로비에서 떵떵거리며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고소한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죄로 진짜 유치장 쇠창살 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 알량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린 거죠. 제 변호사 사무실로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우리 귀한 아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절하던지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합의를 완벽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남의 귀한 딸을 호구 취급하며 함부로 짓밟으려 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숨이 막힐 때까지 겪어보라는 의미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 화면에 아주 경쾌하고 청아한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연애 시절 내내 제 앞에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대던 그 알량한 주식과 쥐꼬리만한 현금 잔고가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에 따라 제 계좌로 남김없이 싹 긁혀 들어오는 위자료 입금 내역이었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저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향해 아주 통쾌하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삶에 함부로 끼어들어 기생하려던 불순물들을 알몸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그들의 얄팍한 주머니까지
완벽하게 털어버린 짜릿한 금융치료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완벽한 승리의 맛이었어요.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제 계좌에 쏠쏠한 위자료가 꽂히고 나서 제 삶은 다시 예전에 그 완벽하고 고요한 궤도를 완벽하게 되찾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거머리 같은 그 인간과 뻔뻔한 시어머니를 깔끔하게 털어냈으니 이제 제 화려한 골드미스 라이프를 다시 여유롭게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퇴근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평화로운 저녁을 만끽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스마트폰 화면에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끈질기게 주선했던 대학 동창의 이름이 요란하게 깜빡거리며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동창의 다급하고 몹시 미안해하는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그 미친놈이 지금 자기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에게 네 욕을 얼마나 악랄하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 네가 심각한 사치병에 걸려서 자기 돈을 다 탕진하려고 하길래 자기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짐 싸서 버리고 나왔다고 아주 입을 털고 다닌대. 동창의 입에서 전해진 그 기가 막힌 헛소리에 저는 와인잔을 쥔 채로 아주 크게 코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파트에 맨몸으로 기어들어와 무임승차를 하려다 한겨울 복도에 알몸으로 쫓겨난 그 처참하고 비참한 진실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아주 비열하고 찌질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죠. 자기가 차인 게 아니라 저를 매몰차게 버리고 나왔다며 그 알량한 남자 자존심을 세우려 드는 하찮은 수작질을 들으니 이 인간은 아직 바닥을 쳐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쳐다볼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발악이었지만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완벽한 명성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그냥 웃어넘길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곧바로 와인 잔을 대리석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켠 뒤 저만의 완벽한 진실의 압축 파일을 정성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해 미리 확보해 두었던 그날 밤의 복도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폴더 한가운데 담았죠. 한겨울 복도에서 속옷 한 장만 간신히 걸치고 오들오들 떨며 굳게 닫힌 현관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적나라하고 찌질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지루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놈의 비굴한 얼굴과 중요 부위만 아주 꼼꼼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치밀함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거기에 덧붙여 이 아파트가 온전히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결혼식장부터 혼수까지 일체를 제 돈으로 결제한 영수증 내역들을 스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고작 2만 원도 긁히지 않아 잔액 부족이 떴던 그놈의 초라한 깡통카드 결제 실패 내역과 저를 완벽하게 돌게 만들었던 그 대망의 손물 테스터 카톡 캡처본까지 남김없이 쓸어 담았죠. 마지막으로 법원으로부터 그놈의 쥐꼬리만한 전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 제 통장에 꽂힌 위자료 입금 내역서가 이 완벽한 압축 파일의 활용점정을 장식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팩트 폭격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저는 곧장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의 그놈 회사 전용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제목을 키보드로 경쾌하게 타이핑했어요. 재벌 코스프레 하더니 연상 아내명의 50평 아파트에 기생하려다 알몸으로 쫓겨난 찌질남의 실체. 게시글 본문에는 그놈이 주변에 퍼뜨린 사치병 운운하는 헛소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가 준비한 진실의 압축 파일 속 증거 자료들을 아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나열해 올렸습니다. 동시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던 대학 동창에게도 똑같은 파일을 전송하며 그놈이 입을 털고 다녔다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진실을 아주 낱낱이 유포해 달라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부탁했죠. 결과는 그야말로 화산이 폭발하듯 엄청났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지 단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수천 건을 가볍게 돌파했고 블라인드 앱은 그놈을 조롱하고 비웃는 동료 직원들의 댓글들로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평소에 있는 척, 잘난 척을 혼자 다 하던 그놈이 사실은 나이 많은 아내에게 빌붙으려던 빈대였고 심지어 알몸으로 쫓겨나 위자료까지 탈탈 털렸다는 충격적인 반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속옷의 상표나 비루한 체형만으로도 그게 누구인지 단번에 특정해내는 네티즌들의 무서운 수사력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하던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울리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번호가 화면에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저는 립스틱을 바르며 가볍게 수신 거부 버튼을 연타해버렸죠. 전화를 끝내 받지 않자 곧이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핸드폰 너머로 콧물까지 질질 훌쩍거리며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그 비참한 목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나, 혜진아,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렸어. 정말 미안해. 지금 회사 사람들이 나를 다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사내 메신저가 터질 것 같아. 나 진짜 회사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하게 생겼어. 제발 그 글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불과 어제까지 자기가 나를 버렸다고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니던 그 비열한 주둥이로 이제는 살려달라며 벌벌 떠는 꼴을 들으니 온몸에 짜릿하고 황홀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뱉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되어 자기 목을 완벽하게 찌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놈에게 아주 짧고 서늘한 마지막 통첩 문자를 자비 없이 날려주었습니다. 네가 함부로 더러운 주둥이를 놀린 완벽한 대가야. 내 귀에 네 이름 석자가 단 한 번이라도 더 들려오는 날엔 그 복도, 영상, 모자이크 완벽하게 지워서 온 동네 맘카페랑 인터넷 게시판에 다 뿌려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그 단호하고 소름 끼치는 문자 한 통에 그놈의 번호로 미친 듯이 걸려 오던 전화와 메시지는 마치 귀신같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동창을 통해 건너 전해 들은 바로는 그놈은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를 도배한 조롱과 멸시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며칠 뒤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 수순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유치장 신세까지 질 뻔했던 뻔뻔한 시어머니 역시 동네에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다 아들이 알몸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동네 슈퍼조차 돌아다니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시궁창 바닥까지 완벽하게 추락하는 동안 제 훌륭한 직장과 완벽하게 세팅된 일장에는 티끌만한 흠집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갉아먹으려던 쓰레기 같은 인간관계를 제 손으로 아주 깔끔하게 분리수거 해냈다는 사실에 제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죠. 저를 뒤에서 물어뜯으려던 두 번째 위기마저 제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종결되는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럽고 불쾌했던 해프닝이 완벽하게 끝난 후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놈의 알량한 주머니에서 쥐어짜낸 그 합의금에 제 여유 자금을 두둑하게 보태어 평소 친정 어머니와 입버릇처럼 꿈꾸기만 했던 초호화 유럽 크루즈 여행의 최고급 VIP 객실을 망설임 없이 결제해버렸습니다. 제 피땀 흘려 이룩한 완벽한 인생의 겁도 없이 흑발을 들이밀었던 대가를 아주 달콤하고 화려하게 소비해줄 작정이었거든요. 한 달 뒤 어머니와 저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크루즈 선상 갑판 위에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흐트리고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진 유럽의 아름다운 해안선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샴페인은 그야말로 제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축배와도 같았죠. 평생을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고통받으며 숨죽여 사시다가 하나뿐인 딸이 40살 늦은 나이에 시집가서 2주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에 행여나 쓰러지시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제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호탕하고 유쾌하게 이 상황을 즐기며 크루즈의 화려한 파티와 만찬을 만끽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바다를 내려다보시다가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든 채 저를 바라보며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귀한 딸이 늦게 시집가서 그 못난 놈한테 돈 뜯기고 맘고생할까봐 이 어미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냐?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딸이 그놈을 단숨에 뼈도 못 추리게 씹어먹어버린 무서운 호랑이 새끼였네 그려. 어머니의 유쾌한 목소리가 푸른 바다 위로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제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일말의 무거움마저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죠. 저는 어머니를 향해 장난스럽게 윙크를 던지며 제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어머니의 잔에 경쾌하게 부딪혔어요. 어휴 엄마도 참 길고양이 한 마리 잘못 들였다가 속물 취급받은 건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쫓아내는 김에 이렇게 위자료까지 아주 낭낭하게 벌어왔으니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 우리 이 돈으로 평생 비즈니스석 타고 크루즈나 타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자. 청아하게 울리는 유리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남은 샴페인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40살 먹은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주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은연중에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하고도 스펙터클한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고 난 지금 저에게 그깟 40대 이혼녀라는 딱지는 전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 공간에 침입한 쓰레기를 단숨에 알아보고 한겨울 복도에 알몸으로 내쫓아버릴 수 있는 제 압도적인 결단력과 자본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훈장일 뿐이었죠. 길고 달콤했던 휴가를 완벽하게 마치고 다시 제 일터로 복귀하던 첫날, 저는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과 뾰족한 하이힐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초스피드로 이혼했다는 소식에 혹시라도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불쌍하게 쳐다보는 동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찌질한 놈 덕분에 나온 그 진실의 압축 파일 덕분에 온 회사는 물론이고 업계 전체에 제 살벌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이미 전설처럼 쫙 퍼져버렸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동정하기는커녕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홍해를 가르듯 길을 비켜주며 저를 향해 알몸 퇴출의 전설이라 부르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경외감과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평소에 은근슬쩍 여직원들을 무시하거나 기강을 잡으려 들던 꼰대 남자 상사들조차 제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설설 기며 말조심을 하는 그 진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주 통쾌한 콧방귀를 뀌며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퇴근 후 인터넷 뉴스나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다가 신혼 초에 아내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느니, 경제권을 쥐고 흔들어야 한다느니 운운하는 모자라고 찌질한 남자들의 사연을 마주할 때면 정말이지 헛웃음이 크게 터져 나오는데요. 그렇게 얄팍하고 하찮은 속임수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통제하려 드는 알량한 놈들에게 제가 직접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서울 노른자 위의 50평자가 아파트가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 성벽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을 지경이니까요. 그 사건을 겪으며 저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울 좋은 울타리보다 오직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통장, 장고와 내 명의로 된 튼튼한 집 한 채가 그 어떤 다정한 남자보다 나를 훨씬 더 확실하고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어깨에 애써 기대어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 없이 스스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만약 앞으로 또 어떤 분수를 모르는 놈이 제 완벽한 인생에 겁도 없이 끼어들어 알량한 장난질을 치려 든다면 저는 저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아하게 똑같이 밟아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우뚝 선 지금 제 나이 40살,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주체적인 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닻을 올리고 힘차게 출항했음을 세상에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하지만 끝내주게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나 어이없는 텃세 때문에 혼자 소가리를 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탄산수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얄팍한 기준이나 나이, 이혼녀라는 딱지 따위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어보니 나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그 어떤 다정한 타인도 아닌 스스로 단단하게 우뚝 선 나 자신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 본인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아주 당당하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황금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진님의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 혜진님의 피땀 어린 노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빼앗으려 했던 뻔뻔한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한 그 결단력.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흔이라는 나이, 그리고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혜진님의 모습에 저절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선을 함부로 넘으려 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오늘 혜진님의 당당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용기를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고 빛나게 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당당하게 우뚝 선 나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혜진님의 인생에 더 찬란한 황금기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혜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